안녕하세요. 사적인 아름다움 지유의원 박기범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V성형외과의 최원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미형 피부과 안희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어봄의원 부평본점 대표원장 장열승입니다. 캠페인하는 배경에는 저희 메디컬 에스테틱스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에 침습적인 어떤 수술의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최근에 비침습적 시장이 엄청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도 수술에 대비해서 비침습적 시장이 커져 있고 ISAPS라고 국제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보면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1년에 거의 비침습적 시장은 19%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 같이 주사 시술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 30%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침습적 시장, 특히 필러나 스킨 부스터 같은 이런 주사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환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의료 관광에 대한 외국인 환자들의 증가 또는 저희가 경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추럴한 루킹 어피어런스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러나 보톡스, 스킨 부스터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최소 침습 시술이 최근에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이나 남성분들도 많이 하면서 시장 자체가 확실히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좋기 때문에 이제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남용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비전문가 분들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의 소중한 몸에 하는 것인 만큼 그런 일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정품의 제품을 이제 정량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대중화되면서 좀 자칫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엄연히 의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전문가에게 받아야 되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 시작을 비전문가에게 잘못 받으면 복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전문가에게 정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싸고 내 얼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지켜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미용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료진들의 고난이도 시술과 섬세한 테크닉은 외국 여러 강연에서 초청 강사로 초빙해서 들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미 있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학술적으로, 의학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반면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간과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미용 의료 자체가 질환 치료처럼 필수적인 의료가 아니라 환자 또는 의료진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시술될 수 있는 선택 의료인 만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피상적인 정보 아니면은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글이란 문구에 현혹돼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의료 시술도 의료 시술인 만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며 오히려 필수 의료보다도 엄격한 윤리적인 안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용 의료 시장의 성장에 많은 축을 차지하고 있는 비침습적 의료 시술이라는 분야에서 요즘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트렌드는 개인별 맞춤 치료예요. 경제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할 때 반복적으로 같은 시술을 나와 옆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딱 맞는 시술을 하고자 하는 어떤 품질적, 질적 개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람마다 피부의 질감이나 느낌, 그리고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나 조직의 반응 같은 것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시술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별로 맞춤 형태의 시술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진이랑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품 재료를 정량을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제품들도 아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술 부위에 따라서도 개인별 특성 그리고 시술 부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현재 많이 나와 있고요. 엘러간 에스테틱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주비덤 같은 경우에 제품의 질감 그리고 우리가 점탄성이라고 부르는 또 부위별로 필요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개발과 그런 제품을 활용한 시술법에 대한 발전이 앞으로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진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로 맞춤화된 프리미엄 시술의 시장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러나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타입이나 인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그런 맞춤형 기준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우리가 이제 서양인의 기준에 맞춰서 한국인에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과잉으로 시술이 돼서 좀 볼륨도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안전하고 효과도 더 좋을 수 있다. 어떤 기준점과 스탠다드가 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면 글로벌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미용 의료 시술은 단순히 환자를 예쁘게 하기보다는 환자의 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 단점을 보완해줘서 환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훌륭한 미용 의료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게 어떤 충족 조건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결과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지키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의료기관과 여러 의료진들이 안전 관리를 신경을 쓰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 미용 의료 시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즉시 실행 가능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모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캠페인 중입니다. Safety in Action 333이라는 캠페인으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필러 시술을 할 때도 시술 전, 그 다음에 시술 중, 그 다음에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안전 가이드라인을 3가지씩 정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술 전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과거 병력을 잘 캐치하고 환자의 현재 상태, 피부 상태,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시술 중에도 안전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 시술 도구뿐만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피부에 대한 소독과 감염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당연히 이제 시술 이후 결과를 의료진이 잘 체크를 하고 이후에도 72시간 정도는 환자와 의료진이 잘 컨택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올바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 시술에 대한 정보 안내가 조금 잘못된 정보로 안내가 되거나 혹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좀 자극적인 강조, 불필요하게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혹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시술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금 이목을 끌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덕분에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어떤 네거티브식의 홍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올바른 환자와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려면 이런 정보를 너무 한쪽으로 편협하게 네거티브하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시술의 어떤 올바른 특장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식의 그러한 관계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잘 성장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쪽의 산업군에 있는 제가 전문가로서 보면 급성장함으로써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나 이 산업 자체가 제품을 사용하고 의사들의 시술 이 2가지가 연결되는 어떠한 산업인데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시술에 대한 퀄리티가 유지가 돼야 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어떠한 제품을 반드시
우리가 초이스를 하고 의사들의 시술도 환자들의 상담부터 귀가까지 가장 좋은 어떤 프랙티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지 이 산업이 더 성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안정성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세이프티 인 액션 같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의사들이 더 베스트 프랙티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미 전문가 집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만 해도 거의 한 달에 원장님 한 서너 명은 비의료인의 시술로 해서 부작용 사례로 오는 환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전문가들이 시술해도 일부 환자들이 느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시술한 부작용과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재앙으로 느끼는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면 복구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원상태로도 복구 안 되고 환자의 평생 그 인생에 치명적인 오류가 남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비의료인에 대한 시술은 당연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부작용에 대한 환자한테 남은 피해가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이 산업에 있는 저희 병의원 그리고 이러한 언론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막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술 전 설명 의무와 윤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설문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4년도에 대한 피부과 의사회에서 3천여 명의 이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미용 이제 시술에 대한 안전 인식,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여성분들이 나는 미용 의료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대답을 하셨는데요. 90% 이상 분들이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뽑아주셨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거나 공지를 받았다고 하신 분이 절반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시술을 받으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정보를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듣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는 너무나 광고나 홍보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섞여 있다. 말씀을 하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직접 상담을 받은 의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식적일지는 몰라도 또 시술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정보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시술에서 정말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친다, 너무 좀 형식적일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시술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받는 시술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좀 형식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라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의문점들을 파생시키면서 의료진과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의 의무는 형식적일 수 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꼭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용 의료의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본연의 아름다움을 끌어내주고 그 최선의 그런 본인의 상태를 끌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료진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이런 윤리 교육을 받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나 뭐 사후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의료진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제 환자분들은 병원에 좀 더 요구를 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술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또 저희도 이제 환자에게 질문해보고 이런 문화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미용의학은 극도로 경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하는 시술이나 프랙티스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차를 꼭 준수해야 될 걸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료진, 이제 의사 선생님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꼭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은 걸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는 방식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자와의 어떤 관계에서도 약간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자기가 시술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인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은 병원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병원은 그걸 다 설명하려고 설명하는데 이미 이 많은 환자들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걸 설명 안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넘어가게 되거나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미용의학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딱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술하는 시술자 그리고 시술 재료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적으로 많이 다를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동의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또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 같은 게 생기면 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인 액션 333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즉시 시행 가능하고 핵심적인 요인들을 잘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333 캠페인인 것 같아요. 양치질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333. 누구나가 다 알고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저희 의료진들 또 환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즉시 시행 가능한 간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이제 세이프티 인 액션 333 가이드라인이 아주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이런 미용 의료 시술에 대한 안정성에 관심을 갖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한 그런 스탠다드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프로토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술 전에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시술은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 의료진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술이 진행되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고 오늘 하는 시술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길지 몰랐다, 아니면 이런 변화가 있을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충분한 설명과 그런 사전 준비 과정은 사실 많을수록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신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병원에 요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 이후에도 사후에도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라고 했을 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컨택을 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골든타임 이내에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유라는 핑계로 그동안 저희가 꼭 필요한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느끼는 어떤 바쁘다는 이유, 혹은 이제 각기 좀 다른 방식의 시술을 하기 때문에 통일하기 어렵다는 어떤 이런 이슈들,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리적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한의 간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엘러간 에스테틱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이프티 인 액션 333 캠페인 같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먼저 지켜서 다 같이 컨센서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실천하려는 노력이 각기 병원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더 높이기보다는 거기에 좀 수반되는 안정성에 대한 기준만 확보된다면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분들을 시술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술을 할 때 시술 전부터 아니면 시술 과정 중에
시술 이후에도 본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을 때 훨씬 만족도가 좋고 그 다음 시술을 할 때도 저항감이 적었거든요. 한국인 맞춤 시술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어떤 효과적인 시술 가이드라인과 함께 안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합이 된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프로토콜이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이런 현장에서 의료진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전체 시장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럼이나 학회라든지 뭐 원장님들 서로 이제 모이는 공간에서 서로 우리가 이런 시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이렇게 K-뷰티, K-메디컬 뷰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자동차가 엑셀을 잘 밟을 수 있게 하려면 브레이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브레이크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사 시술 같은 이런 비침습적인 메디컬 산업이 너무 급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성장하다 보니까 환자와 전문가들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지고 여러 제품들이 난립하면서 병원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과장 광고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진료의 환경에서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보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정보의 비대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실제 왜곡된 정보들로 와서 요구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환자분이 엄청 많으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병원들의 어떤 광고의 과정에서 과장된 내용,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장점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 비대칭이 생기고 정보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일부 기업들은 그 윤리적인 부서들이 엄청 강화되어 있어서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데, 또 일부 기업들은 본인들의 장점만을 주장하면서 정보의 왜곡을 심하게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 의사들도 거기에 같은 교육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쉽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업계에 있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 의료인들, 그리고 저희 학계, 그리고 기업들, 언론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은 교육하지 않도록 또는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컨트롤이 강력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이제 이마에 불법 시술을 받고 제가 그걸 이제 고주파 봉으로 녹여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숙련된 전문가에게 정품 정량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시간과 돈이 더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한 저희 몸과 저희 얼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련된 전문가에게 정품 정량으로 시작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메디컬 에스테틱스를 위한 좌담회고요. 제목이 안전한 시술 환경과 윤리적 실천을 위한 과제와 해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침습적인 이러한 시술들이 엄청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국을 할 정도로 저희 K뷰티가 위상을 많이 떨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시술 환경을 고민하고 또 윤리적인 실천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찾는 이 좌담회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찬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저희 의료인, 이런 언론이 노력해서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의료 시술도 본질적으로는 의료 시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이 된 시술인 만큼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플랫폼, 그다음에 어떤 홍보에 올라와 있는 피상적인 정보에 따라서 시술을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믿을 만한 의료진을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흔히 이제 닥터 쇼핑이라 그러죠. 여러 병원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뭐 의사를 선택하시는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믿을 만한 선생님인지 잘 파악을 해서 안정성과 효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분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안전을 위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컬 에스테틱스에서 일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는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부재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교과서로 딱 이거 있는 대로만 하면 끝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로 생기는 어떤 예측 불가능성은 환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눴던 Safety in Action 333 캠페인 같은 이런 캠페인들이 조금 더 정립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고 환자에게는 안전한 시술을, 의사 선생님들은 안전한 시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